여러분은 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닭 날개를 좋아하면 바람핀다.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이별한다.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바람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온다. 등등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걸 미신이라며 무시하지만 또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기 전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속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에게 밤에 손톱 깎지 말아라, 길에 침 함부로 뱉지 마라,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입을 때 옷에 침을 3번 퇴퇴퇴 뱉어라,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밤에 손톱 깎지 말라는 이유는 옛날에는 밤에 등잔불을 켰죠. 그리고 손톱 깎기가 없어서 가위나 칼로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두운 데서 가위로 손톱을 깎으면 위험하니까 밤에 손톱 깎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길에서 침 함부로 뱉지 말라는 건 조금 심오한데요. 저승세계, 즉 영적 세계에 대한 오랜 이해와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게 영적 세계이고, 사실은 우주 자체가 거대한 영체이고 그 안에 우리가 사는 현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길거리에도 빽빽하게 귀신, 즉 신명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을 뱉을 때는 자기 발 주변에 조심스럽게 뱉으라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신명 대접을 잘하는 우리 고유 문화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젖은 옷에 침을 뱉으라는 건 젖은 옷은 음습하기 때문에 음기가 있어서 자칫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기인 사람의 침을 뱉어서 귀신을 쫓으라는 의미 같습니다. 진짜 침을 뱉는 건 아니고요. 살짝 흉내만 내는 거죠. 이렇게 미신으로 불리는 속신이 전하는 지혜는 일상에서 늘 탈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라는 뜻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물에 정령이 붙어 있다는 아주 오래전 정령신앙에서 유래한 풍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함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함제비가 신부 집에 들어갈 때는 바가지를 놓고 그 바가지를 힘차게 밟으면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바가지는 부정한 기운을 상징하고 그걸 깨뜨린다는 의미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고분을 보면 토기를 깨서 조각조각 낸 뒤에 넣은 게 있고 칼도 반을 부러뜨려서 넣은 게 나옵니다. 이런 걸 벽사, 삿된 기운을 쫓아내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좀 특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인의 직장 선배가 초상집에 문상을 갖다가 이상한 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병인데요. 여러 병원을 가봤지만 아무 이상도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당을 찾아가라고 하니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정말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의 말대로 어떤 행위를 했더니 감쪽같이 병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는 초상집에 다녀오면 꼭 문 밖에서 팥이나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사 갈 때는 꼭 땡땡을 먼저 가지고 가야 한다. 무엇일까요? 1번 현금, 2번 지갑, 3번 밥솥,
4번 즉석밥. 정답은 예전에 MBC 나 혼자 산다 프로에서 전현무 씨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이것만 들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 밥솥입니다. 옛날에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바로 불입니다. 부뚜막 아궁이에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폈는데요. 꺼지면 다시 피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은 단순히 음식을 하고 난방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기간 동안 성화를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하거나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놓는 것처럼 불은 가정의 생명이자 운명을 상징하기에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는데요. 한식을 예로 들게요. 한식은 불을 끄고 찬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새해의 시작인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인데요. 불을 끈다는 건 지난 해의 헌 불을 없애고 새해의 불을 켜는 걸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한식 때 궁궐에서 새 불을 지펴서 각 지방 관청에 보내고 관청에서 다시 각 집에 새 불을 피우게 했다고 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불인 거죠. 그래서 그날 그때를 노스트라다무스는 7의 달이라고 한 건데요. 증산도 도전에는 동지한식 백오제라는 개벽의 그때를 암시한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사할 때 고모가 쌀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큰 통에 쌀을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연탄불을 피워서 그대로 새 집으로 들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밥솥을 들고 가는 이유는 지금은 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밥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쌀은 틀린 건가? 아닙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집을 지키는 성주신이 신주단지에 깃들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말처럼 옛날에는 집의 대청, 지금의 거실 같은 곳에 쌀을 넣어둔 신주단지를 모셨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인데요. 헌데 평소에는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다가 이사갈 때만 쌀을 가져간 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전기밥솥이 무난해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의 속신, 속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